얼굴은 습관의 총합이고 정치의 얼굴은 시대의 표정이다. 얼굴로 읽는 정치,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다. 그의 얼굴을 처음 떠올리면 굵은 눈썹과 넓은 미간이 먼저 보인다. 눈매는 반달처럼 휘어있으면서도 위쪽으로 힘이 걸린다. 말끝을 지을 때 입꼬리가 살짝 아래로 떨어지는 버릇, 턱을 앞으로 밀며 어조를 단단히 고정하는 습관이 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곧게 세우는 자세는 검사의 오래된 기질을 배어나오게 한다.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타협보다 단정, 우회보다 직진을 택해온 시간을 증언한다. 이 얼굴의 근육은 오래 버틴 사람의 근육이다. 9번의 낙방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연수원 생활부터 검사 임용까지 시간은 늘 그에게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는 앞으로만 걸었다. 얼굴의 중앙선, 콧등부터 턱끝까지 이어지는 선이 유독 단단해 보이는 까닭은 그 세월이 새긴 압력 때문일 것이다. 버티는 동안 배우는 법, 배우면서 더 버티는 법. 그 습관은 이후 그의 모든 선택에서 반복된다. 검사 윤석열의 장면들은 늘 쟁점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에서 압수수색과 체포를 밀어붙이던 순간 카메라에 포착된 그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단단했다. 상명하복과 수사 독립이 충돌할 때 그는 주저하는 표정이 아니라 결심하는 표정을 택했다. 그 장면은 그를 좌천으로 밀어냈지만 동시에 대중의 기억 속에 하나의 얼굴을 새겼다. 고개를 숙이는 리더가 아니라 고개를 세우는 수사자. 이후 특검팀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서도 그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의 눈매는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해진다. 신념을 말할 때의 안도감과 싸움을 예고할 때의 경계심이 동시에 비친다. 검찰총장 재임기, 법무부와의 격렬한 충돌 역시 얼굴의 언어로 남아있다. 직무정지와 징계 국면에서 회견장으로 걸어 들어오던 날 그는 시선을 한 번도 바닥으로 떨구지 않았다. 짧은 문장으로 요지부터 말하고 호흡을 끊어 리듬을 만들며 질문을 정면에서 받아낸다. 표정은 굳어있지만 말끝의 힘은 일정했고 끝내 사표를 던질 때도 몸의 각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승부의 타이밍을 얼굴이 먼저 알고 있다는 듯이 정치의 문으로 들어선 뒤에도 습관은 바뀌지 않았다.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이 달라도라는 문장은 그의 다른 모든 문장을 설명한다. 다름을 인정하되 방향을 고정하는 방식. 연설에서 가장 자주 쓰인 단어는 자유와 상식이었다. 말의 구성은 간결했고 문장의 핵심은 명사였다. 질문이 길어질수록 답은 짧아지고 논쟁이 복잡해질수록 메시지는 단순해졌다. 선거 본선에서 0.73%포인트의 차이로 승리하던 밤 그가 무대에 섰을 때의 얼굴은 환호보다 긴장에 가까웠다. 얇게 담은 입술과 약간 굳은 광대, 그리고 반박자 뒤에 올라간 손. 승리의 미소도 일종의 다짐처럼 보였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검사 때의 표정이 정치의 표정으로 옮겨붙은 순간이었다. 집권 초기의 외교 장면들을 보면 그의 시선 처리에는 일관성이 있다. 상대의 눈을 곧게 바라보고 불필요한 고개 끄덕임이 적다. 단어를 고를 때도 핵심 명사를 앞세운다. 그러나 국내 무대에서는 다른 종류의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한다. 참사가 나고 위기가 이어지고 논란이 겹칠수록 말의 리듬이 달라진다. 설명하려는 문장은 길어지고 강조하려는 단어는 더 강해진다. 단호함은 그대로지만 단호함이 필요한 장면과 설명이 필요한 장면을 구분하는 타이밍이 엇갈릴 때 그 단호함은 차가움으로 보이기도 했다. 미간의 주름은 깊어지고 입꼬리의 하강은 길어졌다. 카메라에 잡힌 짧은 곁눈질과 무의식적인 턱 밀기, 그것들이 국민의 심리와 어긋날 때 공감의 끈은 느슨해진다. 총선 패배의 밤, 그가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침묵은 특유의 결심 대신 비어있는 표정을 남겼다. 정치에서 침묵의 표정은 종종 패배의 표정으로 읽힌다. 다음 장면은 예상 못한 급전개로 넘어간다. 2024년 겨울
비상계엄, 선포, 반발, 국회의 빠른 대응, 해제, 그리고 탄핵소추. 법률의 언어가 쏟아진 시간에 화면 속 얼굴은 이전과 똑같이 단단했다. 그러나 똑같은 표정은 같은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 검사 시절의 단호함은 통치에서의 유연함으로 번역되길 기대했지만 현실의 문맥은 정반대의 해석을 붙였다. 표정과 맥락의 부조화. 정치에서 얼굴을 읽는다는 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탄핵 심판, 체포와 구속, 석방과 파면. 역사적 사건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서 있었다. 정면 응시, 굳게 담은 입술, 짧은 문장, 강한 명사. 자유와 법치, 책임과 질서. 어떤 이는 그 일관성을 신념으로 읽었고 어떤 이는 현실 감각의 결핍으로 읽었다.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시대만 달라졌다. 그리고 시대는 같은 표정에 다른 자막을 달았다. 이 간극이 윤석열이라는 얼굴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일지 모른다. 정치에서 단호함은 언제 힘이 되고 언제 고립이 되는가? 그의 커뮤니케이션을 얼굴로 해부해보면 세 가지 습관이 분명하다. 첫째, 정면 승부형 시선. 어려운 질문일수록 피하지 않고 바라본다. 신뢰를 주는 장면이지만 공감의 언어가 부족할 때는 차갑게 보인다. 둘째, 문장의 골격. 주어와 서술어가 가깝고 수식이 짧다. 이해를 돕지만 맥락이 복잡할수록 설명의 결이 단조롭게 들릴 수 있다. 셋째, 손의 리듬. 손바닥을 펴서 멈춤 신호를 보내고 검지를 세워 강조 신호를 보낸다. 이건 검찰 브리핑의 버릇이기도 하다. 정치에서는 손바닥의 각도가 공감의 크기로 보이기도 한다. 크고 느린 제스처는 함께 가자는 초대처럼 보이고 작고 빠른 제스처는 지시처럼 보인다. 얼굴의 세부로 더 들어가 보자. 광대와 턱 사이의 면이 넓다. 이 구조는 화면에서 그림자를 쉽게 만든다. 그림자가 깊으면 표정은 더 강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표정은 위기 때 지도자의 단호함을 상징한다. 반대로 일상적 현안에서는 거리감을 만든다. 카메라가 낮아질수록 조명이 위에서 떨어질수록 이 효과는 커진다. 그래서 그의 영상 중 시민과 가까운 자리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웃는 장면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비되었다. 같은 웃음이라도 눈과 주름이 살아있는 클로즈업이 더 자주 필요했지만 중요한 순간들에서 그는 웃음 대신 결심을 택했다. 그 선택은 검사 윤석열을 만들었지만 정치인 윤석열에게는 양날의 검이 되었다. 검사로서의 서사는 힘의 근거였다. 국정원 사건, 특검, 중앙지검, 총장. 부패와 권력의 충돌 지점마다 그는 등장했고 때로는 밀렸고 결국에는 돌아왔다. 국민은 그런 얼굴에서 정의감의 표정을 읽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얼굴은 다른 표정을 요구한다. 정의감과 함께 공감, 결단과 함께 설득, 단호함과 함께 유연함. 같은 얼굴에서 다른 표정을 꺼내는 능력이 정치의 기술이다. 윤석열의 얼굴은 한 표정을 압도적으로 잘했다. 단호함. 그래서 지지층은 그 표정에서 안심을 얻었고 반대층은 그 표정에서 불안을 읽었다. 한쪽이 안도할수록 다른 쪽은 멀어졌다. 그 거리는 선거의 미세한 차이로는 보이지 않지만 통치의 매 순간에 무게로 쌓인다. 비상계엄의 계절로 넘어가며 국민이 본 것은 법과 힘의 얼굴이었다. 국가의 권력은 언제나 얼굴을 갖는다. 군인의 분화, 사법의 망치, 행정의 도장. 그날의 얼굴은 법의 단호함이 아니라 권력의 경직으로 읽혔다. 이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 대중은 그렇게 느꼈다. 정치에서 감정은 곧 사실이 된다. 국회가 빠르게 반응하고 거리의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밤거리를 메우던 시간, 카메라에 잡힌 그의 얼굴은 처음과 같았다. 변하지 않는 얼굴은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고 어떤 이에게는 정신없는 없는 신호등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임기는 멈췄고 그는 당을 떠나 개인으로 남았다. 여기서도 얼굴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다. 끝까지 버틴다는 메시지. 그렇다면 이 얼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첫째, 일관성의 가치와 위험. 얼굴이 말하는 일관성은
위기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지만 표정의 레퍼토리가 좁을수록 소통의 공간은 줄어든다. 둘째, 법의 언어와 정치의 언어 사이의 거리. 법은 명사로 말하고 정치는 형용사로 보완한다. 그는 명사에 강했고 형용사에 인색했다. 셋째, 승부사적 타이밍과 시위의 타이밍. 싸움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가. 그의 표정은 시작에는 능했지만 멈추는 얼굴을 보여줄 기회가 적었다. 멈춤의 얼굴이 없으면 대화의 얼굴도 나타나기 어렵다. 만약 그가 이 시리즈를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정치는 원래 그렇게 복잡한 거요. 원칙이 있어야지. 그 말은 맞다. 다만 정치에서 원칙은 얼굴로도 증명된다. 원칙을 말할 때 표정, 반대자를 대할 때 시선, 실수를 인정할 때의 호흡. 그 미세한 차이들이 국민의 마음에 표정으로 저장된다. 그리고 그 표정들이 결국 한 정치인의 운명을 만든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실용적인 장면도 남겨두자. 만약 이 얼굴의 다음 장면을 연출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카메라의 높이를 낮추고 눈높이를 맞춘다. 문장을 한 박자 느리게 시작하고 5박자 빨리 끝내는 습관을 반대로 바꿔본다. 설명을 늘리는 대신 공감을 먼저 놓는다. 왜보다 어떻게보다 미안합니다를 먼저 배치한다. 손의 각도를 열고 웃음의 시작을 눈에서부터 가져온다. 검사의 강점은 그대로 두되 대통령이었으나 시민으로 돌아온 사람의 표정을 덧그린다. 정치의 얼굴은 시대의 표정이지만 시대는 사람의 표정에서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얼굴로 있는 정치. 윤석열의 얼굴은 한 시대의 긴장과 균열, 결심과 충돌을 고스란히 비췄다. 단호함의 미학과 그 미학의 그늘을 동시에 보여줬다. 승부의 표정으로 시작해 법의 언어로 걸었고 정치의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역사는 그 얼굴을 공방의 한가운데에 두고 오래도록 토론할 것이다. 무엇이 옳았는지, 무엇이 과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다만 분명한 것은 얼굴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끝까지 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 표정이 남긴 질문은 우리 몫으로 남았다. 우리는 어떤 얼굴의 정치가 필요한가? 얼굴은 습관의 총합이고 정치의 얼굴은 시대의 표정이다. 다음 얼굴에서 우리는 또 다른 표정을 읽게 될 것이다. 같은 질문을 품고 다른 답을 기대하며 얼굴로 있는 정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친다.